3번 즉시 삼각의제라는 동네가 있을 거예요. 자, 거기에서요. 제가 뭘 밑줄 안 쳤냐면 맨 아래에 표 큰 거 있죠, 표. 그죠? 207페이지 맨 아래에 표 큰 거에 혹시 효과라고 보이세요? 효과? 자, 효과가 뭐냐면 이 즉시삼각 의제로 인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냐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1번 밑줄 좀 어디까지 밑줄 치시냐면 세무상 취득가액 증가 여기까지 밑줄 치시고 우리 어저께 그랬죠, 여러분들. 즉시삼각 의제가 뭐냐면 회사가 감가상각 자산이 돼야 될 걸 비용 처리하면 일단 감가상각 자산을 잡은 걸로 보니까 취득가액이 더 있다라고 했죠. 응? 어저께 비품은 회사가 1,000원 적었지만 1,100원으로 봤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밑줄. 감가상각비 금액 증가 밑줄 치시고. 응. 이거를 회사가 감가상각한 것으로 간주했으니까, 의제했으니까 회사의 감가상각비가 더 있었을 거예요. 맞죠? 그리고 2번 아래에다가 3 해주시고, 3. 2번 아래에다가 3이라고 추가해 주시고요. 거기다 적어주세요. 세무상 감가상각 누계액 증가. 세무상 감가상각 누계액 증가. 세무상 감가상각 누계액 증가. 왜냐면 우리가 회사가 어저께 즉시상각 의제 적용하면 감가상각 자산을 잡았다가 즉시에 감가상각 자산을 없앤 걸로 봤잖아요. 근데 우리가 유형자산에서는 감가상각 자산을 없앨 때 감가상각 누계액을 쓰는 거지 직접 차감하지 않죠. 했죠. 그래서 좀 이따가 여러분들 뭐 이거는 여러분들 이해를 못 하셔도요. 컴퓨터가 알아서 걸어주긴 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이따가 실기를 설명드릴 때 실기 프로그램에서 뭐는 제외하고 그다음에 왜 계산이 이렇게 됐는지는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했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기 볼 때 컴퓨터가 알아서 해줍니다라고 하면은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하면 실력이 안 늘어요. 그죠? 그렇다고 제가 이제 그걸 안 하자니 여러분들이 좀 그렇고 그래서 아무튼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좀 필요해서 그래요. 다음 얘기 보실게요, 여러분들. 자, 중요한데 뭐 우리가 어저께 감가상각비 세법상 감가상각비의 한도와 비교해야 될 회사의 감가상각비는 회사가 단기에 감가상각 자산을 없애면 세법은 무조건 회사가 차변에 뭘 적든 감가상각한 거다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단기에 감가상각 누계액 증가다라는 건 단기에 우리가 감가상각 자산을 소멸시킨 거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즉시상각 의제만큼 우리가 회사의 감가상각비가 더 있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보세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비용이잖아요. 비용은 누적 개념이라고 했어요? 아니면 단기 개념이라고 했어요? 단기 개념이니까 여기에 단기 이렇게 온 거지. 왜냐면 즉시상각 의제가 옛날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옛날. 맞죠? 옛날에 즉시상각 의제가 못 오는 이유는 비용은 잔액 개념이 아니라 올해 개념이니까 단기만 오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한도인데요. 보세요. 그럼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감가상각 방법은 주로 정액법과 정률법이에요. 그렇죠? 그럼 정액법과 정률법인데 정액법하고 정률법 둘 다 뭐는 필요하냐면 취득원가 필요해요? 그렇죠? 정액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고 정률법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둘 다 취득가액은 필요한데 당연히 세법상 취득가액이겠어요? 장부상 취득가액이겠어요? 세법상 한도니까 세법상 취득가액이 돼야죠. 맞죠? 그럼 우리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아까 밑줄 섰지만 세법상 취득가액이 즉시상각 의제만큼 증가한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럼 여기. 그럼 우리가 세법상 단기말 취득원가죠? 단기말 취득원가는 어떻게 구하냐라고 하면 일단 출발이 장부상 단기말 취득원가 어저께로 따지면 그 1,000원 얘기하는 거 1,000원? 맞죠? 1,000원. 이게 장부상 단기말 취득원가가 1,000원이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취득원가라는 건 자산이에요? 비용이에요? 취득원가. 자산이죠. 그럼 자산이면 누적 개념이에요? 단기 개념이에요? 누적 개념이니까 얘는 과거의 즉시상각 의제와 단기의 즉시상각 의제가 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논리적으로 접근하셔야 돼, 논리적으로. 그래서 여기. 그래서 우리가 이 전기 이전은 과거란 뜻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즉시상각 의제건
단기의 즉시의제는 즉시삼각의제입니다. 알죠? 얘네들이 누적돼야 잔액 개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위쪽은 비용이니까 과거가 없고 다 단기가 되는 거고요. 되셨죠? 그럼 정액법은 여기가 끝입니다. 왜 여기가 끝이냐면 정액법은 뭐예요? 그럼 정액법은 잔존 가치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게 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 시험에 감가상각 방법 중에서 좀 난이도가 있는 게 정률법이에요. 왜냐하면 정률법은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잖아요. 그 감가상각 누계액이 당연히 세법상 감누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얘는 시험에 장난을 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장난을 치는지 정률법 설명 좀 드려볼게요. 자, 보시죠. 정률법이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자, 우리가 정률법은 단기말 취득원가에서 전기말 누계액을 빼요. 이것 좀 알고 계셔야 돼. 보시면 이거는 우리가 회계에서 배웠던 거죠. 회계사 보세요. 뭐냐면 자, 이건 지금부터 하는 건 세법이 아니라 회계입니다. 보시면 우리가 취득원가가 1,000원이고 정률법이면서 상각률이 0.1이래요. 그럼 우리가 X1년도의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 1,000원에다가 첫 해연도니까 감누가 없죠? 그렇죠? 여기에 0.1 곱해가지고 100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동의되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X2년도의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 1,000원에 감가상각비가 누적이 100원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기에 0.1 곱해서 90원. 그 다음에 X3년도가 단기라고 해볼게요. 그럼 X3년도에는 이 1,000원이 취득원가죠. 그리고 이 감가상각비의 누적액은 190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90원 빼서 0.1에서 81이란 말이에요. 이건 회계에서 배우신 거죠. 근데 이 190원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 190원은 얘로 나온 거죠, 얘. 여기요. 이 두 개를 더한 거란 말이죠. X1년도와 X2년도의 감가상각비가 누적된 거니까 X3년도 입장에서는 전년도의 감누란 말, 전년도의 감누. 그렇죠? 그래서 전기말 누계액을 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시험에는 여러분들을 좀 낚기 위해서요. 예전에 한번 어떻게 출제한 적이 있냐면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출제했던 거예요. 어떻게 출제하냐면 X3년도 말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271 이렇게 준 거예요. 왜냐면 X3년도 말 입장에서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지금 합치면 271이잖아요. 맞죠? 이렇게 주고요. 어떻게 주냐면 X3년도에 회사의 감가상각비가 81원이다 라고 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전기말 감가상각 누계액 입력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271 입력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271이 올해 연도까지의 감가상각비의 누적액이잖아요. 올해 연도까지 해서 올해를 빼면 전년도까지가 나오겠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때는 271에서 80일, 즉 단기까지 해서 단기를 빼면 전기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할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죠, 여러분들? 이것도 조심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률법의 한도예요. 정률법의 한도. 자, 요게 이해가 되시면 좋고요. 이해가 안 되셔도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니까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해보면. 자, 우리가 아까요. 다시 써볼게요. 아까 우리가 정액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취득원가만 필요하잖아요. 취득원가만 필요하니까 장부상 단기말 이거 그대로 쓸게요. 취득가 더하기 과거의 즉시상각의제 여기에 단기의 즉시상각의제 이렇게 하면 세법상 단기말 취득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우리가 아까 봤었던 정률법은 어떻게 하냐면 세법상 전기말 감누를 빼는 거잖아요. 감누. 그죠? 그래서 여기 세법상 전기말 누계액을 빼는 거죠. 그죠? 이게 지금 가로 1에서 가로 2를 뺀 게
우리가 정율법 공식이에요. 세법상 정율법 한도 공식. 그죠? 자, 그럼 보세요. 그럼 우리가 당연히 세법상 취득원가 구할 때도 장부상 취득원가에서 출발했으니까 세법상 감가상각 누계 구할 때도 장부상 감가상각 누계에서 출발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배우셨냐? 이거 배우셨잖아요. 뭐냐면 우리가 기말 자본을 구하려면 자산도 기말 자산, 부채도 기말 부채. 이렇게 해야 기말 자산에서 기말 부채를 빼면 기말 자본이다라고 배우셨죠. 무슨 말이냐? 당연히 우리가 누적이라고 하더라도 기초를 구하면 모든 게 기초야 되는 거고. 맞죠? 기말을 구하려면 모든 게 기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말을 구하는데 어떤 놈은 기초고 어떤 놈은 기말을 하면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세법상 전기말 누계액이잖아요. 그럼 장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보세요. 장부도 전기말 누계액에서 출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공식, 논리적으로 오셔야 논리적으로요. 자, 그럼 보세요. 뭐냐면, 그럼 보세요. 만약에 장부에서 전년도까지,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사례 드는 거예요. 장부에서 전년도까지 100원을 감가상각을 했대요. 했죠? 근데 우리가 전기말 상각부인액이 20원 있대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부인이라는 표현은 장부에서 쓰는 말이에요? 세법에서 쓰는 말이에요? 부인한다. 세법. 맞죠? 그럼 이 말이 뭐예요? 전년도까지 장부에서 100원을 감가상각한 것 중 세법이 20원은 인정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세법상 전기말 누계액은 80원인 거죠. 이렇게 하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 전기말 상각 부인액을 전기말 장부상 누계액에서 빼는 거예요. 세법상 전기말 감누고 하려면. 아, 오케이? 논리적으로.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207페이지 효과 있었잖아요. 207페이지 3번의 효과에 감누가 증가한다라고 했죠. 감누. 아까 즉시상각 의제만큼 감가상각 누계액이 증가한다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즉시상각 의제만큼 감가상각 누계액이 증가하는데 요 시점이 전기말이죠. 전기말은 과거예요? 단기말이에요? 전기말은 과거니까 요 즉시상각 의제에는 과거의 즉시상각 의제만 와야 되는 거예요. 왜? 단기가 오면 시점이 안 맞잖아요. 전기말 이렇게 해야 되지? 갑자기 여기에 단기 즉시상각 의제가 오면 시점이 안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요렇게 공식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해 못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다만 제가 왜 한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설명할 때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만약에 이게 좀 안 되시면. 자, 근데 보세요. 그럼 우리가 가로 1에서 가로 2를 뺀 게 우리가 정률법상 한도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얘는 지금 우리가 얘를 가로로 묶으면 앞에 빼기가 있단 말이에요, 빼기. 앞에 빼기 있죠? 그럼 우리가 여기는 더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빼기, 곱하기, 더하기 하면 빼기죠. 그죠? 그리고 요거 빼기에다가 더하기 곱하면 빼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 빼기에다가 빼기를 곱하면 더하기가 될 거예요, 당연히. 오케이? 그래서 이걸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공식이. 자, 장부상 단기말 취득가 요거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왜냐면 얘는 더하기니까, 당연히 더하기가 생략돼 있으니까. 취득가 그리고 빼기에다가 더하기 누계 곱하면 빼기 전기말 누계액이 되겠죠? 이렇게 되셨어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럼 여기 단기말 취득가는 더하기가 생략되는 거잖아요. 굳이 표현하자면. 그러면 여기 과거의 즉시상각 의제는 더하기에다가 더하기를 곱하면 더하기죠. 그죠? 근데 여기 빼기에다가 더하기를 곱하면 빼기잖아요. 여기는 빼기에다가 더하기를 곱하면 빼기죠. 그죠? 그러면 공식상 정률법은 과거의 즉시상각 의제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공식상. 그죠? 왜냐면 여기는 더하기 전기 이전 즉시상각 의제고 여기는 빼기 전기 이전 즉시상각 의제니까 공식에 따르면 정률법은 과거의 즉시상각 의제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되세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 설명, 여기 보면.
좀 이따 다 설명할 거예요. 자, 보시면 우리가 나중에 다 설명할 건데 여기 우리가 나중에 입력할 때 여기 6번 전기말 자본적 지출액 누계액이 요게 과거의 즉시 상각의제 입력하는 거고요. 좀 이따 할 거니까 안 적으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 단기 자본적 지출액이 단기의 즉시 상각의제를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만 하면 돼요, 여기다가. 알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갑자기 정액법만이라고 돼 있잖아요. 갑자기 과거의 즉시상각의제인데 정액법만이라는 건 공식으로 따지면 과거의 즉시상각의제는 정률법에서 입력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방금 봤었지만 정률법은 즉시상각의제가 전년도에 안 나오잖아요. 더하기에다가 빼기 하는 거니까. 맞죠? 근데 정액법은요. 갑누를 안 빼니까 과거의 즉시상각의제가 나오는 거예요. 정액법은. 되세요? 이렇게? 오케이? 자, 그리고 또 조심하실 거 보세요. 뭐냐면, 네, 화면. 자, 그리고 여기는 단기 즉시 상각의제는 나오죠, 여러분들? 왜냐면 여기는 더하기에다가 더하기 곱하니까 더하기 단기 즉시 상각의제고. 여기는 단기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단기의 즉시 상각의제 더하는 거예요. 공식 안 외우셔도 돼. 이해만 하시면 돼, 이해만. 근데 우리가 삼각부인액은 얘가 빼기 전기말 삼각부인액인데 여기에 빼기잖아요. 그럼 빼기에다가 빼기를 곱하면 전기말 삼각부인액은 더하기가 되겠죠. 더하기. 보이세요? 근데 우리가 정액법 같은 경우에는 전기말 삼각부인액을 고려하지 않잖아요. 정액법은 공식 얘밖에 없단 말이에요. 단종가치 빼니까. 근데 정률법에 따르면 전기말 삼각부인액을 더하죠.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화면 보시면 전기말 부인누계액 요게 전기말 삼각부인액이에요. 전기말 삼각부인액은 정률법만 삼각대산에 가산하는 공식이 나오잖아요. 이 말이에요. 공식이 나온다. 정액법은 삼각부인액 고려 안 하잖아요. 공식에 따르면 갑누를 안 빼니까.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구가 이상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근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먼저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전기말 부인누계액이 전기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요 전기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에 정액법하고 정률법 둘 다 넣을까요? 아니면 정률법만 넣을까요? 둘 다 넣어요. 뭐 여러분들이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하시고 선생님 여기 정률만 가산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정률법만 한도 초과 입력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왜? 자, 우리 어저께 되게 중요한 거 있었죠. 뭐냐면 단기의 시인부족액은 원칙이 세무조정이 있어요, 없어요? 시인부족액. 없었죠. 근데 뭐가 있으면 우리가 단기의 시인부족액이 추인이 돼요? 그렇죠? 과거에 삼각부인액이 있으면 단기의 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송금 추인하잖아요. 맞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전기말 삼각부인액을 입력을 안 하죠. 정액법이라고. 안 하면 단기의 시인부족액이 뜨면 컴퓨터가 인지를 못 해가지고 추인을 안 합니다. 이해되세요? 다시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시험에서는 정액법하고요. 정액이랄게요. 정액법이 있고 정률법이 있어요. 근데 전부 다 얘네들이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가 다 200이 떴대요. 맞죠? 200이 떴대.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률법만 넣는다라고 오해하셔가지고 만약에 정액법이잖아요. 만약에 문제에서 정액법인데 여러분들이 200을 만약에 입력을 안 하신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안 하시는데 이제 단기에 컴퓨터가 시인부족액을 계산한 거예요. 그럼 단기에 시인부족액은 과거에 삼각부인액이 없으면 추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입력을 안 하면 단기에 시인부족액이 떠도 컴퓨터가 추인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추인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8번 말은 정률법만 여기에 삼각부인액, 과거의 삼각부인액을 정률법만 입력하라 그 뜻이 아니라고요. 아니라 그냥
공식 논리상 정률법만 삼각부인액을 더한다라는 공식이 성립된다는 뜻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정액법이든 정률법이든 다 과거의 삼각부인액을 입력을 해줘야 단기에 시인보증액 뜨면 컴퓨터가 추인하는 세무조정을 지가 걸어준다고요. 화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강조할 때 목소리 커져요? 오해하지 마시고. 저 새끼 뭐야 빡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제 반응도 없네? 처음에 반응 잘해주셨던데? 아셨죠? 그냥 공식상의 요거는 알죠? 이거 정말 주의하셔야 된다 여러분들. 요거 설명하려고.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그래 알았다. 삼각부기냉은 다 넣겠다. 그렇죠? 자, 됐고요. 자, 이제는 요것도 별표예요. 이것도 최근에 시험에 내고 있어요. 207페이지 맨 아래서부터 208페이지까지예요. 요거 됐다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자, 제가 어저께 회사가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원가가 돼야 될 걸 회사가 비용 처리하면 무조건 즉시상각의제다라고 했죠. 맞죠? 근데 즉시상각의제를 보게 되면 불편해, 안 불편해요? 불편해요. 맞죠? 그거 즉시상각의제로 보게 되면 다시 감가상각비 한도 계산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건 뭐냐면, 야, 금액이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걸 즉시상각의제로 보게 되면 계산 또 귀찮게 다시 해야 되잖니. 그냥 금액이 적으면 그냥 비용 인정해. 그래서 여기 이번 이거요. 뭐냐면, 즉시상각의제 특례라고 해서 회사가 감가상각 자산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원래. 처리해야 되는데 비용으로 처리를 회사가 해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있던 어저께 즉시상각 의제로 보는 거잖아요, 법인세에서. 그죠? 근데 세법이 이걸 인정해요. 인정한다라는 건 뭐냐면 송금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세법이 인정한다라는 건 뭐냐면 세법에서 손금 인정하고 얘를 감가상각 한도 계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했죠? 그러니까 조심하실 건 뭐냐? 일단 얘가 출제가 되면 즉시상각 의제가 아니니까 제가 방금 띄웠던 즉시상각 의제란에 입력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안 되고 세무정 없어요. 왜냐면 회사가 비용 처리한 거 세법이 송금 그대로 인정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좀 이따가 아까 어저께 나눠드린 유인물 가지고 2번이나 출제했거든요, 그거를. 그렇죠? 보여드릴 거예요. 자, 보시죠. 외우셔야 되고, 특히 2가지로 외우셔야 돼요. 뭐냐면, 취득 단계와 보유 단계. 제가 어저께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감가상각 자산이 돼야 될 걸 비용 처리했다. 그러면 그거는 첫 번째, 내가 취득세를 비용 처리했대요. 그건 취득 단계에서의 즉시상각 의제로 보는 거잖아요. 하지만 내가 만약에 건물에 대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어요. 맞죠? 설치했는데 그걸 회사가 건물 안 잡고 비용 처리하면 그것도 즉시상각 의제지만 걔는 취득 단계예요, 보유 단계예요? 보유 단계예요. 그러니까 취득 단계, 보유 단계 나눠주셔야 돼요. 금액이 달라. 맞죠? 힘드시겠지만 제발 해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일단은 취득 단계요. 자, 취득 단계에서는요. 취득 가액이 건별로 100만 원 이하래요. 그러니까 취득 단계에서는 야 100만 원 이하면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냥 요거 감가상각 자산 잡아야 될 거 비용 잡았잖아. 인정해 그냥. 이렇게. 아셨죠? 요거. 다만 아래에 있는 거 요거는 실기용은 아니니까 밑줄만 칠게요. 뭐냐면 대량 보유했다, 사업 개시를 위한다, 확장을 위한다. 얘네들은 중요 안 중요? 확장, 대량 보유. 누가 봐도 중요한 자산이에요, 여러분들. 맞죠? 만약에 컴퓨터가 우리 회사가 한 개당 80만 원밖에 안 돼요. 우리 회사는 컴퓨터 제조업체 또는 판매업체나 컴퓨터가 한 1000개 있어요. 그러면 전체 금액으로는 되게 중요한 자산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즉시상각의제로 안 보겠다라는 건 금액이 중요하지 않으니까라고 썼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중요한 건 즉시상각의제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음. 자, 그게 우리 유인물 어디에 있냐? 어저께 나눠드린 유인물 있죠?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해보세요.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해보시고. 9페이지래.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5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자, 5페이지에 10번이에요, 10번. 자, 5페이지 10번입니다. 10번에 어느 거냐면 세 번째 개정 과목의 세금과 공과죠. 보이세요? 먼저 볼게요. 자, 보니까 회사가 개정 과목을 세금과 공과로 처리했고 80만 원으로 처리했죠. 그죠? 근데 비고란의 밑줄 좀. 공장용 트럭 취득에 대한 취득세 여기에 밑줄 치시고. 그럼 여러분 이거 보이셔야 돼요. 트럭이면 차량 운반구죠. 차량 운반구면 감가상각 자산이에요, 아니에요? 맞죠? 감가상각 자산이에요. 감가상각 자산이 돼야 될 걸 회사가 뭐 처리했어요? 비용 처리했죠. 세금과가 비용 처리했으니까 즉시상각의제냐? 이거 보는 거 일단은. 맞죠? 그래서 꼭 감가상각 자산은 즉시상각의제 잘 냅니다. 자, 근데 지금 취득이잖아요. 취득이죠, 여러분들. 예. 그럼 취득이니까, 그럼 우리가 취득이면 얼마 이하면 우리가 즉시상각의제로 안 보고 비용 인정해요. 방금 100만 원 이하. 그럼 얘는 100만 원 이하잖아요. 그럼 100만 원 이하니까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 처리해야 될 걸 비용 처리해도 세법 인정하죠. 그래서 세무증 없어요. 이건 세무증 없었던데 이때 손금불산이 미국 많이 했던 거예요. 왜냐면 자산돼야 되는데 회사가 비용 처리했으니까 손불 유보했거든 많이. 아니에요. 맞죠? 이거 손불 유보하면 안 돼? 세법 인정하잖아요. 이거 100만 원 이하니까. 맞죠? 그 세무증 없는 게 답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조건 세무증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되세요? 이렇게. 자, 그럼 질문 아니고, 이렇게 나오면. 만약에 이게 80만 원이 아니라 얘가 200만 원이래요. 그럼 얘는 즉시상각의제에 걸리죠. 100만 원 넘어가니까 세무증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 왜요? 세무증 있지 않아요? 들어보세요. 뭐냐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가 세무증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즉시상각의제로 보게 되면 세무조정을 해요? 아니면은 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 계산해요? 그거 가지고 회사가 감가상각한 것으로 봐서 한도 계산하잖아요. 네, 즉시상각의제는 맞죠? 어저께 즉시상각의제는 세무종이 없었어. 세무종이 없고 그냥 회사가 자산 처리할 걸 비용 처리하면 세법이 즉시에 잡았다가 없앤 걸로 간주했잖아요, 여러분. 세무종 안 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 놓고 이제 회사가 감가상각한 것으로 봐서 세법상 한도와 회사의 감가상각비를 비교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감가상각비의 한도를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으니까 이거 가지고는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세무적 못 하는 거예요. 되세요? 그래서 요거 만약에 여러분이 즉시상각의제라고 세무조정하고 계시면 난리 나는 거야, 그거. 됐죠? 그래서 즉시상각의제는 세무조정이 없고요. 한도 계산해서 한도 초과 나오면 세무조정하는 거고, 한도 초과 없으면 세무조정 안 해요. 아셨죠? 그래서 감가상각비 쪽에서만 고려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조심. 꽤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것도 최근에 한번 또 냈거든요. 즉시상각의제는 좀 유의. 자, 됐고요. 다시 이제 앞으로. 자, 그 다음에 단기 사용 자산은 말 그대로 단기에 쓰는 거면 안 중요하니까 그냥 비용 잡아. 그 인정할게. 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핸드폰하고 우리가 뭐 컴퓨터, 마우스, 프린터 얘네들 있죠? 얘네들은 금액 안 따지고요. 어차피 너희들 자주 바꾸잖니. 자주 바꾼다라는 거 안 중요하니까 혹시라도 비품 잡아야 되는데 비용 잡았어? 세법 인정. 했죠? 그래서 현실에서는 요거 비용 떠는 경우도 많아요. 알죠? 그 세법 인정해요. 그럼 세금이 줄잖아. 맞죠?
근데 만약에 비품 잡게 되면 또 한도 계산하는 거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소액수선비 얘가 별표예요. 얘가 실기용이에요. 우리 그, 어디지? 그 감가상각비 쪽 실기예요. 뭐냐면, 이것만 외워주세요. 뭐냐면, 우리가 여기 수선비 지출액이 600만 원 미만이면은, 이때는 우리가, 예, 금액이 수선하는 금액이 600만 원 미만이면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자산 잡아야 되는데 비용 처리했다? 세법이 인정할게. 이거예요. 자, 근데 이거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의 수선비는 개정 과목 아닙니다. 개정 과목이 아니라 내가 수선한 금액이에요. 수선한 금액. 들어보세요. 자, 만약에 내가 이번에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가지고 엘리베이터 수선했대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자산 건물 잡혀야 돼요? 아니면 수선비 잡아야 돼요? 건물이에요, 건물. 엘리베이터 고장 났으면 엘리베이터 고장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거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고치는 수선은 되게 중요한 수선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얘는 건물 잡혀야 되는 거예요. 맞죠? 아니면 항공기의 동체 엔진을 수선한대요. 그 중요한 수선이 안 중요한 수선이에요. 엔진 그거 잘못하면 여러분 사람 비행기 떨어진단 말이에요. 알죠? 그럼 그거는 우리가 항공기와 같은 자산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수선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정 과목이 아니에요. 맞죠? 내가 수선한 금액이라 생각, 수선한 금액. 아셨죠? 오케이? 근데 수선한 금액이 600만 원도 안 돼? 그래, 그건 얼마 안 되니까 혹시라도 자산 잡아야 되는데 그 비용 처리해도 인정할게. 아셨죠? 그겁니다, 여러분들. 음. 자, 됐습니다.